그동안 우리는 소금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중요성도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역시 소금의 중요성을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제 좀 실질적으로 소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겸편을 이야기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Salt Your Way to Health의 데이비드 박사는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을 주로 설명을 하면서 치료에 이 천일염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천일염은 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소금이 있는데,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천일염을 권할 까닭이 없습니다. 저는 주겸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챕터 10은 데이비드 박사 책의 소금 활용편이 됩니다. 이 소금을 주겸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주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편견을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주겸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언론의 태도, 또 의학계의 태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주겸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잠깐 내려놓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를 했는데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럼 상사, 좀 현명한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럼 중사는 평범한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 한다. 그리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이 중사고, 이 사람은 하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크게 비웃는다. 진리를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 줄을 모르고 크게 비웃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요 밑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대중이 여론을 만드니까 나쁘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욕을 하고 댓글로 공격하고 영혼 없이 사는 사람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요런 사람은 병신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 부류들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이 중사. 알고도 그것이 진리인 줄을 모르고 또 행하지 않으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거는 더 나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웃 그리고 노력해서 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바른 정보를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 알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행이다.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알고 그치는 것은 모르는 것만 또 못하다. 자, 소금의 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천년염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많은 일반적인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데이비드 박사는 천일염을 사용을 했지만 저는 주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신피로. 부신피로는 바쁜 우리 사회의 흔한 일이다. 이 주제는 챕터 7에서 깊게 탐구하였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부신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치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RAAS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 소금 4분의 1 티스푼과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250ml의 순수한 물에 녹인 후 코스프레이로 사용한다. 그것은 비강의 윤활과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콧구멍에도 일정한 수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윤활과 수분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소금은 항균제의 역할을 한다. 게다가 소금은 항히스타민 성질을 가지고 있다. 코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균과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항히스타민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주겸 논문에서 주겸의 농도에 따른 항히스타민 효과에 대해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를 썼는데 이 베이킹소다는 좀 부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세포벽으로 밀어줘서 이렇게 흡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 성분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시, 쌕쌕거림이 시작될 때 우리가 폐가 아프면 이 천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숨쉬기 힘들고 폐가 아플 때 이런 소리를 느낄 수가 있죠. 혀에 소금 큰 한 꼬집을 중복이 됐네요. 소금 큰 한 꼬집을 혀에 넣고 250ml의 생수를 마셔라. 여기 보면 소금 큰 한 꼬집 이 원 라치 핀치 오브 솔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옮기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에 요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꼬집이라는 것도 역시 이 표준어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한 꼬집이라는 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집었을 때 이걸 보통 한 꼬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큰 한 꼬집이다. 큰 한 꼬집이라는 것은 좀 많이 집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 뭐 이 개념을 두 꼬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넣고 그냥 생수로 삼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5분에서 30분 후에 또 반복한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180ml의 물에 천연염 4분의 1 티스푼을 사용한다. 소금은 늘리고 물의 섭취량을 줄인다. 소금의 농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 요법은 내 자신의 천식으로부터 여러 번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데이비드 박사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직접 활용을 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혈액순환. 부진한 순환은 흔한 불평이다. 그것은 종종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소금은 혈관의 팽창을 도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혈압은 조금 높게 써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순환하는 데 있어서 소금은 혈관의 팽창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해독. 목욕물에 소금 2컵과 베이킹소다 2컵을 넣으면 림프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어떠한 해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욕물은 뭐 주로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37, 8도 에서 약간 뜨겁게 40도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소금 2컵과 베이킹소다 2컵 이 컵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될지. 저는 주로 고나기를 100g에서 300g 정도를 권하는데, 그러면 50g을 넣으면 안 되느냐? 50g 넣어도 괜찮습니다. 피부병이 있거나 특정 피부에 질환이 있을 때는 좀 진하게 넣어서 하는 게 좋고, 암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진하게 해서 목욕을 해주면 긴장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역시 베이킹소다를 넣는 것은 이 소금의 어떤 그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요 소금, 우리가 이 목욕하는데 구해주겸을 쓰는 거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구운 거나 3번 구운 걸로 목욕을 3번 구운 걸로 목욕용 소금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적절한 소금 섭취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이다. 소금 부족 상태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소금 없이 당뇨를 치료한다? 당뇨병 환자인데 병원에서 당을 억제하는 약을 주고 소금을 적게 먹게 하는 그런 요법을 쓰는 의사들, 지금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다. 건성 피부, 목욕이나 샤워 후 소금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건성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목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물 한 잔과 함께 소금 큰 한 꼬집을 먹어라. 운동으로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되면 운동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라. 소금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운동할 때 게토레이드, 파워레이드 이런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데 그 전해질 음료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에다가 설탕을 탄 겁니다. 맛있게. 그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야 되죠. 군에 가면 행군하기 전에 소금 알약을 줍니다. 먹고 행군을 해야 탈수 증상을 예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로. 소금은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낮은 염분 섭취는 사람을 피로하게 만든다. 소금 섭취량을 늘리면 일단 무기력하고 피로한 증상에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염. 식사와 함께 소금 큰 한 꼬집을 섭취하면, 요 이야기는 두 꼬집으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꼬집을 섭취하면 역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금은 알칼리 제로, 위장의 과도한 산도를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금은 알칼리 생성 물질입니다. 천일염이거나 죽염이거나. 그런데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정제염은 pH가 가까스로 7 또는 그 이하가 많습니다. 죽염은 pH가, 구해죽염의 경우에는 pH가 10이 넘어가죠. 1%의 용액에 일지라도 10 이상의 pH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굉장히 식도가 쓰리는 거는, 이 식도가 있으면 위문이 있고 이렇게 위장이 있고 식도가 있으면 이 위산이 분비가 되는 것을 이게 역류가 돼,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 이게 굉장히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죠. 위산이 역류를 하면. 그래서 이 위문이 항상 닫혔다가 열렸다가,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이 역류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이 위문의 역할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건 조금 열려 있을 때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 식도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죠. 이 경우에라도 알칼리가 높은 죽염을 먹어주게 되면 산을 중화시키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상을 완화시키고 역류가 되는 산을
중화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좋게 해서 위장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죽염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위장의 질환입니다. 위장 질환에 먹게 되면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좀 위가 쓰리다, 아프다, 또는 구역질이 난다,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지나가고 나면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죽염의 효과가 드러나는 곳이 위장의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나트륨 혈증,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과 이뇨제를 섭취하는 사람들 모두에서 혈청의 나트륨 수치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하죠. 싱겁게 먹으니까. 나트륨은 뇌 기능, 호르몬 생성, 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신체의 많은 다른 분야에 중요하다. 혈청 나트륨 수치가 낮은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우리가 혈액을 검사하면 이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나트륨 수치에 대해서 검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검사를 해보지를 않으니까, 아니 하지를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검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소금에 대해서 체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에 쏘이거나 곤충에 물렸을 때 소금을 물로 이기어 환부에 바른다. 고통과 가려움증이 줄어들 것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분들은 주로 된장 같은 거를 환부에 이렇게 쳐발랐죠. 그 다음 불면증, 소금 2꼬집을 미지근한 물에 마시면 수면에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은 정말 며칠 안에 효과를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죽염을 자기 전에 이렇게 먹고 자면 물론 또 도움이 덜 되는 분도 있는데 꾸준하게 이 섭취를 하면서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 불면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지질, 저염식은 지질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3장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지질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싱겁게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 지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3장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근육 경련, 한밤중 경련, 2꼬집의 소금을 잠자기 전에 소량의 물로 섭취해라. 소금이 전해질 농도를 잘 맞추기 때문에 이 경련에 도움이 되겠죠. 이 불면증, 근육 경련 이런 거를 뭐 따로 떼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된다고 보여집니다. 골다공증, 소금은 적절한 골밀도와 강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골다공증은 저염식에서 흔하다. 칼슘이 뼈에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비타민 D나 비타민 K가 없으면 뼈로 가기가 힘들고 또 이것을 뼈로 고착시키는 데는 백금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금 그리고 칼슘이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은 당연히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 저염식을 하면서 뼈가 튼튼하다. 뼈가 약한데 이가 튼튼하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뼈가 약한데 좋은 피가 많이 생성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소금의 섭취는 뼈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래, 소금과 물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거담제이다. 소금을 이렇게 한 꼬집 녹여서 먹는 거는 이 가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잔의 물로 소금 큰 한 꼬집을 먹는 것은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옷이 오른데 옷이 오른 부위를 뜨거운 소금물에 담가라. 이 부분은 권하고 싶지 않네요. 옷이 오른 데는 얼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방부제. 소금은 수천 년 동안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통조림 식품에 소금보다 더 좋은 방부제는 없다. 소금이 해롭다라는 설레발을 치면서 저염식품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염 간장, 저염 된장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간장이 안 짜면 그게 간장입니까? 싱겁게 만들다 보니까 이 음식이 보존이 잘 안 되고 세균에 취약하니까 방부제를 넣어야 되고 또 이 방부제는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차라리 소금을 넣어서 방부제를 안 넣으면 되는데 이런 저염 간장, 된장, 저염 김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괜히 이딴 거 집어넣게 만들면 이런 법을 이렇게 무식한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주경입니다. 분말 타입이 있고 좀 모래알 모양의 알갱이 타입이 있고 그거보다 좀 큰 쌀알 모양의 쌀알 크기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한 한 꼬집은 이렇게 엄지와 근지로 집어서 한 꼬집을 집어서 저울에 올려보면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약 0.1g. 또 한 꼬집을 집어서 올리면 0.2g. 한 꼬집을 보통 0.1g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경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한 꼬집을 집어서 혀에 넣고 침으로 녹여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꼬집을 혀에 넣고 물로 삼키는 방법은 이미 데이비드 박사의 설명대로 살펴보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물에다가 녹여서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녹여서 먹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l의 비커에 물을 채우고 약 0.5g 정도를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6 네, 0.5g이 됐죠. 이 0.5g을 물에 한번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0.5g을 녹인 뒤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0.41)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 염도가 적당한 맛인지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싱겁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0.4에서 보통 우리가 국의 간을 0.4에서 0.6 정도로 맞추어가 먹는데 이런 식으로 100ml 기준으로 0.5g 또는 0.7g까지 주겸을 녹여서 먹는 방법은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0ml 기준 2잔 내지 3잔을 저는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로 1g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g의 소금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티스푼 위에 이 정도의 양이 1g이 되겠습니다.